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부동산의 흐름을 찾아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새같이 이제 부동산이 이제 좀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요. 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자를 빼놓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항상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항상 그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중요한 자산이 이제 부동산에 좀 묶여져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부동산 또 알토마토 TV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어떤 좋은 흐름을 반드시 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그널 보내드리는 프로그램 저희 부동산 시그널입니다.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또 시그널 보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그널, 이슈 시그널부터 보내드려 볼게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 도와주실 건가요? 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또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이제 그 임대사업자를 이제 계속적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신규로 취득했었을 때 임대사업자를 내야 될지 항상 이제 궁금증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부동산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임대사업자로 끌고 가서 중장기로 좀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를 항상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일시적인 이주택에 대한 부분 항상 좀 헷갈리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나누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로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보유수를 점점 늘려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세금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때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자는 크게 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매입 임대주택이 한 채 이상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며 여러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 중 선별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등록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4년 동안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큰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 내에 주택이 소액투자든 아니면 큰 통건물이든 간에 가지고 있으면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당연시 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2018년도 9.13 대책 이후 또 2019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규 취득을 했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좀 유리한지 안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서 좀 단기적으로 매도 타임을 좀 잡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그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즉 지방세에 대한 부분, 즉 취득세라든가 재산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 감면을 일정 부분 어떤 세목별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에 해당된다면은 당연시 이제 중요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취득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또 이제 뭐냐면 세무서에 또 신고를 해서 또 부가세에 대한 감면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취득세하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혜택을 좀 받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계산 부분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 부분에 있어서 그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 그것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액 부분에 있어서 가액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양도 가액이라든가 이 취득 가액, 또 필요 경비라든가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정해지는 부분이 있죠. 내용을 잠깐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양도 가액과 해당 자산을 취득해서 이 처분 시까지 소요되는 이 비용과 이 차익에 대해서 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제외하고 이 필요 경비를 제외하면 양도 차익이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부분, 또 양도소득 금액과 양도소득을 이제 기본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죠. 또 양도소득 기본 공제라는 것은 연 한 250만 원 정도를 이제 기본 공제로 넣습니다. 이제 미등기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못하시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기본적으로 약 250만 원 정도는 기본 공제를 해주죠. 또 과세표준에 들어가서 세율을 정해서 이 납부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필요 경비, 내가 쓴 경비가 과연 이 필요 경비 안에 들어가느냐, 또 하나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가 좀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양도소득세 중에 필요 경비세율이 있습니다. 즉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 투입된 재환 비용을 말하는데요. 즉 취득 시에 지출되는 비용, 또 보유 시 지출되는 비용과 이 양도 시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뭐 취득 시 지출되는 비용 같은 경우는 취득록세라든가 뭐 번보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보유 시 지출 비용은 이것이 이제 자본 수익에 해당되느냐 아니면은 수익적인 가치만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부분과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보일러 설치라든가 교체, 확장 공사, 샤시 설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자본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필요 경비로 해서 비용을 제외를 해주는데 그 외에는 또 수익적 가치를 좀 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 경비에서 지출 비용으로 계산을 안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이 도배, 장판, 타일, 마루, 주방기구 등은 이 필요 경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출되는 비용 자체가 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필요 경비를 제외해주고 또 제외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대출을 활용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이 정책적 목적입니다. 즉 투기에 대한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경비로 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항상 이 법적 증비 자료라든가 금융결액 내역서, 즉 이체 내역이라든가 이게 반드시 첨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처럼 뭐 간이계산서를 끊어서 영수증만 첨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필요 경비로 제외해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좀 두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은 내가 보유한 것이 3년 이상 토지나 건물,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양도 차익의 보유 연수에 따라서 이 공제율을 곱해서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양도소득세 중장기 보유 특별공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18년도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좀 약간 좀 변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본 물건이 토지나 건물,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에는 즉 보유 연수에 곱하기 1을 해서 그 한도 자체를 이제 30% 정도로 이제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2018년도, 2019년도 이전에는 2018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10년 보유 기간 10년에 최대 한도 30% 해서 3% 공제율을 좀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2019년도 1월 이후에는 보유 연수를 한 15년, 최장기 15년을 해서 한도를 약간 30% 정도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 연수의 2%를 곱해서 한도 자체를 80%로 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주택자에 한해서 8%의 공제율은 올해 이제 12월 31일까지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10년 그 한도 자체 보유 연수를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보유 한도 그 공제 한도를 약간 80% 10년에 80% 정도로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2020년 1월 양도부부터 내년 1월 양도부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든 아니면은 그 외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든 간에 주택 여부를 불문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이 10년에 80% 정도의 공제율을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규정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는데요.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의 배제라든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든가 양도소득에 대해서 100% 감면, 이제 현재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9.13 대책 이후 또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배제되는 조항이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그 주택을 내가 보유를 했다던가 아니면 그 2017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보유를 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4년과 5년 또 조건에 맞는 임대기간과 또 증액 제한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양도세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현재 입장에서도 과연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매해야 될지를 따라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떤 조건을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시고 현재 지금 등록을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판단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특례 요건입니다. 이 일시적 이주택자라는 것은 그냥 내가 뭐 물건 하나 구입해서 1가구 1주택이었는데 하나를 구입한다고 해서 일시적 1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에 좀 해당이 되어야만 내가 이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좀 종전 취득일 이후에 취득일 이후에 1년 후에 신규 취득을 해야지만 이 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규 취득일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좀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18년도 9월 14일 이후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일시적인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어떤 기간 제한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현재 1세대 2주택의 어떤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지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 기간인데요. 요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즉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 시에 내가 조정대상 지역이 있었느냐, 또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 3년이냐, 또 2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전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을 취득했었을 경우에는
이게 비조성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 보유 기간이 이제 3년이 되는 거고요. 또 비조성 대상 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있고 또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경우에는 중복 보유 기간이 이제 3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이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에 있을 경우에 중복 보유 기간이 좀 2년에 걸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택임대 사업자의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두 가지를 좀 골라갖고 왔는데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주택 임대 기간이 있었죠. 그다음에 철거가 되고 그 후에 준공이 됐으면 그 후에 또 기간 계산을 더해서 그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을 좀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내가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있는데 이건 꼭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2년 동안 거주를 했다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